지금 지구는 매우 위험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대상은 핵무기도 아니요, 또 자연재해도 아닌 다름 아닌 인간입니다. 그것은 대다수의 인간이 눈앞의 현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라고 하는 개인적인 심정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즉 이 남한의 공기는 이북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위해 자동차를 마구마구 몰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매연을 내뿜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공기를 깨끗이 정화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북 스스로 잘 살 수 있도록 일을 하게 하면 되는데, 백성들이 일을 하게 하면 되는데 정부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아서 가난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만들어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의 위기는 핵무기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 최고의 위기는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해결책을 알 수도 있지만, 설사 그 해결책을 안다고 해도 그 현실을 해결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구 최고의 문제점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도 입자 문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자 문명 시대의 지구인은 이 세상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현실보다 자기라고 하는 입자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입자죠. 여러분들도 입자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지구를 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입자보다 이 처해 있는 현실을 바꿔줄 파동 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동 문명의 시발점이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지구 문명은 대한민국이 그 종주국이 되어 이끄는 것입니다. 미래의 지구 문명, 그것은 바로 파동 문명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입자보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파동이며, 그 파동을 근본으로 하는 미개의 인간상이 바로 내가 말하는 싸이월드 멤버인 것입니다. 싸이월드 멤버인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동 문명 시대를 이끌 미래의 인간상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와 같은 파동 문명을 외면하면 그것은 바로 미래에 닥칠 위험한 재난을 초래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살아남을 싸이월드 멤버들과 그들이 이끄는 사회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강의를 듣고 크게 공감한다면, 이 미래에 대한 것을 크게 공감한다면 반드시 싸이월드 멤버가 되어 지구를 이끄는데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싸이월드는 싸이파워를 사용하여 창조하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싸이월드 멤버 가입은 이 네이버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소공자 싸이월드 아니면 싸이월드.kr에 들어가 가입하면 됩니다.
민족은 매우 특별한 민족입니다. 과거에 어쨌든, 과거는 별로 따지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과거에 뭐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과거가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자질을 타고난 민족은 우리 한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모습은 많이 변했어요. 우리하고 얼굴이 틀려요. 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이스라엘의 원어민 또한 우리 한민족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가 같은 한민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설이 있어요. 자, 왜냐하면 저기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이스라엘 국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내 강의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이 이스라엘 국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육망성, 저 국기 저걸 육망성이라 그래요. 저 육망성 또한 한민족이 아니면 감히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원어민은 우리 동양인과 같은 모습이었는데, 옛날에는 우리랑 모습이 같았어요. 우리가 건너갔으니까 모습이 같았는데 중간에 서양인과 섞이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서양인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또 마치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민족과 같은 핏줄이듯이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핏줄이 따로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 흥제라는 사람부터 우리 한국 사람의 여자가 가서 피를 섞어서 일본 사람들이랑 우리랑 거의 같은 한민족입니다. 일본 사람도 궁뎅이에 지금은 점 있고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저는 핏줄은 같은 겁니다. 예. 섞여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육망성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도 잘 모르는, 보통 사람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해도 다가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주 특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민족 중에서도. 이 우리나라 사람도 잘 모르는 우리나라 최초의 철학이자 경전인 천부경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우주의 이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 육망성에,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죠? 저 육망성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자, 우주 최초의 작용은 헥사곤이라고 하는 육각 구조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 최초의 우주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이 육각형 안에서. 이래서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작용은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육망성인 것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도 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 육망성은, 저기 왜 육망성이냐면 삼각형이 두 개가 모여 있는 거예요. 예. 위를 향한 삼각형은 뻗어나간다는 뜻이고, 아래로 나온 삼각형은 밑으로 끌어당긴다는 뜻이에요. 그 두 개가 합쳐지면 저기 육망성이 생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육망성 안에서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걸 그려놓은 게 저기 육망성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육망성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태극입니다. 우리나라의 태극도 사실 보면은 이렇게 휙 빨려 들어가고 휙 뻗어나가고가 그려있는 게 태극입니다. 그러니까 태극하고 육망성은 똑같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쓰죠. 그 히브리어 또한 우리 한글과 매우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비추어 보면 이스라엘의 원어민은 우리 한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우리 한민족입니다. 저것들도. 물론 중간에 다른 파가 섞여서 그러지만 원래 원어민은 우리 한민족이에요.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는 이 혁거세,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키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도 히브리어잖아요. 성경책은 아버지를 아바라고 부르며 아바라고 부르며, 우리 또한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빠나 아바나. 아비라고도 그래요. 아비도 그러죠. 우리도 애비, 에미 할 때 아비라고도 합니다. 예수 역시 아버지를 아바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아바라고 불러요. 아버지를. 엄마는 히브리어로 임마 혹은 이모라고 부르며, 우리도 지금 이모라는 말을 쓰죠. 엄마의 동생을 쓰지만 어쨌든 이모라고 부르며, 그렇게 유사한 단어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히브리어하고 우리하고, 지금 내가 이건 짧아서 강의라서 말을 못했겠지만 너무 비슷한 단어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사법이 같으며, 인사법, 안녕하셨어요, 잘 가세요, 별일 없이 편안하세요, 인사법이 똑같습니다. 쟤네하고. 또
추석이나 고향을 찾아 조상에게 차례를 올리는 절기 또한 비슷합니다.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절기가 비슷해요. 행사가 비슷해요. 옷은 우리나라가 원래 백이민족이라고 그러죠. 옷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을 백이민족이라고 하듯이 이스라엘 사람 또한 하얀 옷, 그걸 세마포라 그래요. 세마포라는 건 뭐냐면 배를 말하는 건다. 배옷. 얇은 세마포. 그거를 린넨이라고도 그러죠. 그 세마포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조시대 때 우리나라 조상들이 갓을 쓰듯이, 모자를 쓰듯이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이상한 그 까만 빵떡 모자를 써요. 그렇죠. 그렇게 모자 쓰는 것입니다. 그 밖에 제사하는 법이나 또 남존여비 사상, 또 생활 도구 등 우리나라 제사상을 뭘로 써요? 옛날에 도기를 무슨 도기를 써요? 노쇠로 만든 도기를 쓰죠. 저 사람들도 노쇠로 만든 도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생활 도구 등 유사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민족은 한민족 외에 또 다른 민족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이 한민족은 특별한 예지 능력이 있어서, 예지 능력이라는 건 미래에 대한 얘기지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예지 능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많은 예언이 아닌 예언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지명이 다 그렇고, 지명이라는 게 거의 다 예언이에요. 지명이 그렇고, 또 미래를 통찰한 예언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이 내 말도 또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 말도 나중에 이제 예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저 그림은 저기 거제도입니다. 거제도의 계룡산이라는 것을 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인공위성에서. 내가 태어난 곳의 지명은 거제도입니다. 그리고 나는 거제도의 계룡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계룡산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당시에 포로 수용소에 통역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계룡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거제도는 크게 세상을 구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곳이며, 계룡산은 나라를 구할 사람이 태어난다는 예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청도에 있는 계룡산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기 계룡산이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거제도에도 계룡산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계룡산입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저 그림을 보세요. 저것도 위에서 인공위성으로 찍으면 위에 저 그림 보세요. 저게 용같이 생겼잖아요. 아셨죠? 우리가 밑에 노랗게 좀 그려놨죠? 확대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실합니다. 저걸 그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인공위성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저 위에 가서 저걸 보고서 했는지, 그래서 계룡산이라고 나온 거예요. 저기 계룡산이 원조예요. 저기. 아셨습니까? 한민족은 이렇게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민족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생각보다는,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냐? 생각보다는 활동이 말라 빨리빨리 민족이라 할 만큼 파동적인 민족이 바로 한민족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 입자적이라면, 움직이지 않고 생각하는, 이건 입자적이에요. 빨리빨리 움직이는 활동은 곧 파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대국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될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 강한 기운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강한 기운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단결보다는 개인적인 우월감을 내세워 서로 싸우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밤낮 싸워요, 지들끼리. 아웅다웅. 여러분들 아주 이민 가고 싶죠? 네. 정말 조국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죠? 지금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서로 싸워서, 특별히 적이 쳐들어오지 않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싸워 망할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기 우월감 같은 걸 내세우는 것, 이걸 기질만 피한다면 한민족은 전 세계를 리드할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결코 우리가 똑똑해서라기보다도 지금 이 파동문명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맞아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3000년 동안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서로 싸우는 대한민국을 피해, 서로 자기 옳다고 서로 싸우는 대한민국을 피해서 전 세계를 리드하고 싶은 분들은 싸이월드의 식구가 되어 지구를 이끄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싸이파워가 만든 세상이 싸이월드입니다. 싸이월드 사람들은 철저히 우주의 원칙에 따라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이 어찌 되었든 자신만을 위해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삶을 살다 보니, 세상을 위해서 살다 보니 도리어 그 세상이 복이 되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면은 나만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세상이 험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결국 그 세상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세상이 복이 되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듯 있는 것을 갖고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스스로 창조하여 세상을 빛내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이제 파동문명 시대는 세상을 빛내는 삶으로 우리가 바뀔 것입니다. 이런 게 다 이제 내가 말하는 예언이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예언이라기보다도. 어쨌든 아직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 싸이월드 사람들은 싸이파워를 통해 원하는 것을 직접 현실에 창조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구에서 가장 큰 문제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아는 것만 알고 그 외의 걸 몰라요. 다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많이 아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이해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조금 다른 사람하고 특별한 사람은 그 사람들의 세계가 우습게 보이고 또 그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답답할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보다 또 조금 더 아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사람은 현실을 못 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코로나가 생기고 요즘은 그래도 이제 많이 압니다.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많은 걸 지금 교육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지금 우리를 갖다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지금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고 있어요. 아셨습니까? 오히려 잘 됐어요. 코로나가 많은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통신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옛날처럼 막혀있었으면 몰랐죠. 싸이파워는 이렇게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창조적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창조 능력은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지구는 평화롭지 못해요. 서로 자기 이권 때문에 평화롭지 못합니다. 그것은 싸이파워식으로 하지 않고 남의 걸 뺏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습니까? 세계 평화는 이렇게 싸이월드가 창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평화로운 시대로 다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싸이월드 사람들은 국가관 또한 다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보세요.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피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나라가 다르는 것 때문에 서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렇듯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 같은 인간끼리 나라를 내세워서 서로 다투지만 싸이월드 사람들은 지구를 하나로 생각하는 세계관을 갖고, 국가관이 아니에요.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스스로 창조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발전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발전하면 할수록 그 발전은 본인들한테 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첫째, 이 지구인들끼리 지금 똘똘 뭉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재앙이 오게 됩니다. 반드시. 이 우주는 7대3이라고 하는 황금률에 의해 존재합니다. 우주는 뻗어나가는 힘이 7이에요. 그리고 끌어당기는 힘이 3이에요.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입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끌어당기는 힘이 7이고 뻗어나가는 힘이 3이래야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우주가 7대3이라는 황금률은 밤하늘에 보이는 저 무수한 별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비해 30% 이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 70%고 저 밤하늘에 보이는 별은 저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봤자 30% 이하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다시 말해 우주는 허공 70% 또 천체 30%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또 바꿔 말하면 파동이 70%, 입자가 30%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 또한 우주와 같아서, 우리 마음도 우주와 같은 에너지입니다. 같아서 뻗어나가는 활동력이 70%와 움켜쥐려는 욕심이 30%로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움켜쥐려는 욕심이 많으면, 너무 많으면, 사람이 그렇게 너무 많으면 그렇게 너무 많은 그 욕심을, 그것을 파괴해서 황금률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만 부리면 결국 우주가 그렇게 욕심 부리는 사람을 파괴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입자 문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70%를 넘으면 우주는 재앙을 내려 그와 같은 사람을 쓸어 없애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지금 그런 시기가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미래에 벌어질 지구의 재앙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파동 문명을 습관화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우주로부터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파동 문명으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지구에서 벌어지는 재앙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즉 떠난다는 건 죽는다는 뜻이죠. 그러나 싸이월드 사람들은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에서 창조를 위한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재앙에서 벗어나 미래의 지구를 이끄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우주와 연결되어 축복과 재앙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지구 문명은 이렇게 입자 문명에서 파동 문명으로 지금 바뀌어 갑니다. 지금은 이미 파동 문명에 들어와 있어요. 아직 습관적으로 입자적으로 살아서 그러지. 그리고 지구는 그와 같은 재앙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구에는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일본과 같은 나라가 이상기온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일본도 지금 마지못해요. 말할 수 없어요. 미국도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디는 불이 났다 그러더니 이젠 또 눈이 또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뭐 직장도 제대로 못 나가고 학교도 다 휴식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만 지금 아주 안락하게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상기온 때문에 대재앙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만약 외계인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외계인이라는 것이 진짜 있는 것이라면 그들은 지구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지구가 이런 지금 위기에 왔다 그러면 그런 외계인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여러분들 심정이죠. 외계인들을 도와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 지구인은 지구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외계인이 도와주면 지구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살 것만 생각하지 거기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그것들이 와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세상을 위한 삶으로 바꿔, 이 세상을 위한 삶으로 바꿔 그 세상이 여러분의 복이 되도록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삶에서 벗어나서 파동적인 마음으로 바꿔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나중에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